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온유한에서 음. 여당이 임명철을 요청했으니까 이제 김원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하는 걸로 정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뭐 1시간도 안 돼 가지고 바로 자진 사퇴를 했어요. 예, 뭐 정보통으로 소식을 들은 거니까 예, 1시간 빠른 뉴스, 시간 정확한 빠른 뉴스 뉴스, 온유환입니다. 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오후 2시쯤에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격차로 패배한 것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다. 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찬 이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강서구의 당협위원장인데 네. 김행 그 후보자랑 20년직이라고 하는데 개표 도중에 김행 후보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제 뭐 사퇴를 결심했다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그때 결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사권자의 어떤 의중이 가장 컸다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 조금 좀 이제 뭐라고 국정기조가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건 말이 자진이지 이제 허락받고 사퇴하는 거지 그냥 임의로 사퇴할 수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예. 인사권자가 어쨌든 이게 뭐 그래 이제 물러나라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라니까 뭐 결심은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상황은 그러네요. 근데 입장문에 선당 후사의 자세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예. 혹자는 이미 인사청문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게 선거 결과랑 연결시켜서 이제 이렇게 후퇴한 그 물러나는 모양새가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도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뭐 국민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님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께 이제 사과를 하는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지금 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의혹 때문에 이제 사퇴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좀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장관직에서 엑시트하는 이런 모양새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후속 조치가 있을지도 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뭐 여러 가지를 하겠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가 계속 고발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추후에 뭐 검찰이나 이제 공수처에는 고발할 수가 없겠네 장관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런데 경찰이나 이런데 고발을 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파킹 그 입장문에 보면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다. 결백 입증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고 김현숙 장관 체제가 유지될 걸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대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예. 있어서 당분간은 김영숙 여가부 장관 체제 유지될 거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언론 보도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이제 전원 아니면 여당 관계자 전원으로 아예 차관 대행 체제로 가는 방법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를 아예 폐지하는 거를 좀 의지의 표명으로 그래서 김현숙 장관도 부적절하고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 잼버리 그렇죠. 준비 네. 과정에서 그래서 김현숙 장관 사표도 수리를 하고 그리고 아예 공석으로 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총선을 치르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2030 남성들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의 폐지 공약 지키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쏟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정부조직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공석으로 놓고 저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저희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호소 전략의 하나로 이렇게 둔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원래 김행 후보자 지명하기 전에도 사실 공석 체제로 갈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죠. 원래. 예. 근데 이게 요런 분위기가 앞으로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에 변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제 이제 입장이 나왔었죠. 대통령실 입장. 어떤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짧게 냈어요. 네. 그래서
정부라는 주어를 썼습니다. 대통령실이 아니라. 그래서 민심과 국정 방향을 돌아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 선거 후폭풍으로 있을 얘기가 나오는 게 이를테면은 대통령실의 이제 개각이 아니라 이제 인적 쇄신. 그리고 이제 개각, 그리고 뭐 당의 뭐 대표진이나 지도 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선을 긋는 모양새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이었고, 결국은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여론이 좀 비등한데, 지금 당장 이거를 좀 대폭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는 게 좀 대통령실 기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원래 관측으로는 선거 지면은 바로 다음 날 뭐 이렇게 교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좀 시간을 두고 더 보겠다,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참모들이 올 연말쯤에 지금 뭐 올해 출마를 지금 하겠다라고 총선, 지금은 네. 손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올 연말쯤에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상황이 오리무중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번 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도왔던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약간 지금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에요. 제명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네, 이준석 대표 제명해야 된다, 당내 정비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이제 의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오직 소속된 당을 비판해 온 정치인을 다시 징계하여 당의 내부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 당이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과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당을 비판하는 정치인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김태우 후보가 18% 포인트 차로 질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뭐 방송 유튜브에 나와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총질 요거는 또 이제 그 안철수 후보와 발언과 관련해서 또 조금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그 이제 유세 과정에서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많이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도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짧게 요거에 대해서 SNS에 썼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네, 이렇게. 다 이준석답다. 참 자빠졌죠, 네요, 자빠졌죠, 이렇게. 네. 여기 페이스북에 올라왔죠, 내용이. 예. 근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이 가장 먼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시민분이 한 말씀은 그냥 다 삭제하고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대통령 당대표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책임자다.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 대변인도 뭐 마치 짠 듯이 성명을 발표하고 그다음 두 개 언론이 발표를 했는데요. 뭐 물론 다행히 동영상 전체를 제가 그다음에 유포를 하니까 대부분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컷 뉴스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있지도 않는 가짜 뉴스 생산해가지고 내부 총질하는 구성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 김준일 에디터도 사실 저희 이제 온유한 나와서 요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예.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제 응수하다가 나온 얘기다. 뭐 예. 요 지금 얘기를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SNS에서 이제 바로 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네. 오늘도 안철수 의원은 방송에 나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썼는데, 제가 무슨 세 번째 패배 책임으로 본인을 지목했다면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들에게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하면 누구 책임인지 문자, 유튜브 댓글로 의견해달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보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1번 윤석열, 2번 김기현, 3번 안철수, 4번 이준석, 네. 이렇게 이제 보기가 딱 있었던 건데, 여기에 이제 3번에 이제
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본인이 보기 3번인 것을 보고 내가 3번째 책임이라고 이준석이 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한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안철수 의원이 3번에 보기에 있는 거는 약간 웃자고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요거 정황을 봤을 때 네. 그런 건데 좀 안철수 의원이 좀 정색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좀 둘이 참 감정이 안 좋구나. 정말 둘이 서로 싫어하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어떻게 이제 수습할 거냐 했을 때 혁신위와 총선 기획단을 조기 출범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혁신위를 비공개로 열었고. 그리고 오늘도 혁신위를 열겠다라고 혁신위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최고위원회 죄송합니다. 최고위원회, 네. 어저께 최고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고 네. 오늘도 최고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어저께는 10분 만에 끝났고요. 오늘은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던 게 취소가 됐어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어제 그 10분 정도 짧았잖아요. 최고위원회가. 거기에서 의견이 좀 오갔는데 거기 참석자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사퇴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좀 사퇴할 때가 아니다라고 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조기에 좀 이렇게 종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없애는 대신에 한 명씩 면담을 하겠다. 1대1 면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 분위기를 보면은 이 사퇴론이 비등해질 것을 이제 선출직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사퇴론이 비등해질 것을 조금 두려워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혁신위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혁신위 가지고 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기획단 출범시켜서 총선 체제로 조속히 전환한다. 그리고 당대표가 아닌 중진급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인재영입위원회도 곧 띄운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본인의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총선 체제를 조기 전환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약간 그 부글부글함이 조금 온도차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이 거의 전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 좀 이게 세게 소리를 내야지 이게 좀 당내에서도 좀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이는데 대부분 이제 영남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천이 곧 이제 좀 유력한 당선 이거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이 좀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원외 뭐 이런 분들이 수도권의 원외에서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도 체제가 계속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야 이거 총선 망하겠다. 지금 제가 만나본 몇몇 이제 국민의힘 수도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15일에 의원총회 이번 주 일요일에 의원총회를 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할지 뭐 이거의 전략이나 아니면 지도 체제 유지 여부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면 아마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현재 지도부로 그냥 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번 지도부는 사실은 용산 대통령의 의중에 굉장히 많이 실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용산에서 판단을 또 할 것이다. 그리고 용산에서도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게 뭐 언급된 게 뭐 김한길, 뭐 네. 박주선, 뭐 등등등해서 막 여러 명의 이제 뭐 김황식, 뭐 중립형까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대통령 책임론이 대통령 나오죠. 책임론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꾸는 것도 다 대통령 책임론을 수용해 가지고 이거를 갈아치우는 것처럼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용산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좀 당장 이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리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뭐 본인과 가까운 인사들을 비대위로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이제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사퇴해야 되거든요. 5명 중에 4명이 이제 사퇴해야 되는 걸로 이제 당규를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장해찬 딱 손들고 김병민 내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2011년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뭐 원희룡, 남경필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손들면서 그렇게 3명이 이제 손들면서 그렇게 붕괴가 됐거든요. 그게 네. 이제 이루어질지. 그래서 김기현
김기현 대표가 오늘 한 명씩 면담을 하면서 자, 좀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려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번엔 국정감사 소식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어제 있었는데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 문제가 나와서 여야 공방이 이루어졌어요. 예.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이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요거를 좀 계기로 요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여당 의원들이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로 이제 군사 이제 분쟁 지역이라고 DMZ 지역에서 예를 들면은 뭐 군사 훈련을 한다던가 뭐 군사 어떤 뭐 무기를 이제 거기서 사용한다든가 정찰기를 띄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하는 거거든요. 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전방에 대한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에 제한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거 지금 그럼 파기하고 아니면은 효력 정지하고 다시 우리가 거기에 조금 정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 의원들은 이게 일방적 합의 파기가 오히려 긴장감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김승겸 합창 의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전형적인 위장 평화 공세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전방 감시와 정찰에 분명히 제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마스의 로켓포보다 위력이 큰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참은 수도권에 구축된 요격 수단을 확장하고 신형 전술 지대지 유도탄을 조기 전력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은 근데 요 9.19 군사합의 때문에 이를테면 북한의 정찰하는 게 제약을 받고 있느냐라고 올해 초에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국방부에서는 그런 거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장이 박힌 거 아니냐 이런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도 오늘 이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예,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그러니까 12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 이후 5년 동안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금 안 지키고 있고 여러 차례 도발을 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뭐 어느 게 옳다라고 좀 말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기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군사합의조차 없을 때 북한은 그럼 꺼리낌 없이 더 도발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민주당 쪽의 그런 우려도 주장도 있죠. 네.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고 이미 무력화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틱포텟으로 우리도 너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도 언제든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좀 강경파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한반도의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의 핵 항모가 지금 부산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이 이제 너무 고조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우려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어떻게 진행할지 봐야 될 것 같고 기재위 국감이 이제 통계 조작 논란에 집중이 됐는데 이제 지난달에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 통계청에서 별 입장이 없었는데 이영일 통계청장이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에 예.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제 주로 나왔던 거는 이제 가계 동향 조사, 그러니까 소득 통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통계가 조작됐다고 조금 의심받고 있는 논란이 되는 게 하나는 소득 조사고 하나는 이제 부동산 통계예요. 근데 부동산 통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받아봤다. 요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압력을 가해서 이제 조사하는 기입을 할 때 조금 이제 다르게 기입을 하게 압력을 가했다라는 거고 소득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중치 논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계 동향 조사 자체가 이제 2016년까지 사실은 하고 2017년부터는 폐지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가계 동향 조사에 대해서 손을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폐지를 하기로 했는데 소위 말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가계 동향 조사가 이제 소득이 분배가 얼마나 벌고 늘어났느냐 요거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근데 소득이 늘지 않은 것으로 좀 나온 것으로 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가중치를 적용을 해가지고 조작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이영애 통계청장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 가중값 적용을 놓고 부서 간에 이견이 존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표본과에서는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부서에서는 이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중값이 변경된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내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표본이 원래 9,900명, 9,800명 정도 됐는데 이게 5,500명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면은 분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뭐 문재인 정부에서 꼭 뭐 그렇게 뭐 조작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이 깨진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통계로 봐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가중값이나 보정값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쟁점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통계청장에 보고되지 않고 이제 국과장 위임 정결로 처리된 것도 좀 이제 논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뭐 어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보고가 된 것들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 그랬었는데 윤석열 정부도 620건 통계 자료 미리 받았다. 기재부 대통령실술 무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받아본 게 이제 통계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감사원에서 검찰의 수사도 의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 정부도 지금 다 받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러 가지로 미리 숫자를 좀 보고 싶은 이 욕망들을 이제 그렇죠. 참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만 뭐 처벌을 하거나 기소를 하면은 이게 형평성 논란이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뭐 봐도 되는 거야. 이런 논란들이 좀 불거질 것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예. 오늘은 좀 쟁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오늘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를 두고 이제 전 정부 비밀에 부각하려는 여당 그리고 표적 감사 주장하는 야당 사이에 공방이 있을 거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 보고서를 확정 공개하는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대상으로 진행한 감찰의 정당성 논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인데 뭐 오늘은 길게 설명하기 그런데 감사원이 지금 난립니다. 내부 그러니까요. 권력 투쟁으로 지금 공수처가 또 뭐 지금 수사 공수처가 압수수색했는데 그거를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듣고 직원들을 다 빼돌려가지고 다 PC하고 다 빼돌리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하여간 난리도 아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국가보훈부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평가 등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